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까지 무척 힘들게 싸워왔는데 그새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치명률도 높고 전염력이 강해서 무척 까다로운 바이러스인데 변이까지 일으켜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돌더니 변이된 바이러스가 올 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지금 광주와 대전을 휩쓰는 게 이 바이러스입니다. 김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주도한 건 세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입니다. 초기 우한교민과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에서는 S형 바이러스가,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감염 등에선 V형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됐습니다. S형과 V형은 코로나 유행 초기 주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바이러스 유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북 예천 집단 감염부터 5월 이태원 클럽과 쿠팡 물류센터 감염, 최근 광주 강릉사와 대전 방문 판매업체 감염까지 모두 미국과 유럽을 휩쓴 G형 일종인 GH 바이러스가 확인된 겁니다. 문제는 GH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입니다. GH 바이러스는 초기 유행한 S형의 변이로 세포와 결합을 잘해 증식이 잘 되고 전염력이 6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로 GH그룹이 도는 거는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대전에서는 한 개인 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료 직원과 환자 등 모두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격리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방역당국은 외래 환자 32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하루 대전 정림동에 사는 50대 여성과 이틀 전 코로나19로 숨진 70대 여성의 가족인 5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후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여홍기 특파원입니다.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협상 재개를 일축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대북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무부는 특히 비건 부장관의 직함을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라고 명시해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임을 시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군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합니다. 내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 북핵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북한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복귀시킬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하기 전 청와대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 외교안보 라인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시점에 맞춰 북한과 미국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한국을 찾는 비건 부장관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유인책을 제시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기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에 며칠째 엄청난 폭우가 이어지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폭우라면서 최고 수위의 특별경보도 발령했는데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마을. 어떻게 손 쓸지조차 막막할 정도로 곳곳이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도로에 있던 차량들도 간판 아래 걸려 있거나 뒤집혀 있는 등 멀쩡한 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 규슈의 기록적인 폭우가 며칠째 내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49명, 실종자도 11명입니다. 하천 제방 한 곳이 무너지고 11곳에서 범람했으며 하천 유역의 주택 6,10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규슈 북부의 나가사키와 사가, 후쿠오카 현에는 레벨 5의 호우 특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레벨 5는 5단계 경보 중 최고 수위 단계로 대규모 재해가 임박한 비상사태임을 알리는 겁니다. 被災地ではこれから明日にかけて大雨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引き続き厳重な警戒を続ける必要があります。これまでに降った大雨により地盤の緩んでいるところもあり、 규슈 북부는 오늘도 강한 비가 예보돼 내일 저녁까지 24시간 예상 강수량도 많은 곳이 300mm에 달할 전망입니다. 나가사키와 사가, 후쿠오카 등 3개 현의 주민 57만 2천여 명에게는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폭우라며 산사태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대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 지역인 구마모토와 규슈 남부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위험도 있다며 경계를 풀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중국에서는 학교를 비롯해 음식점,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안면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톡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농땡이 감시도 AI. 이처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2017년부터 안면인식 AI를 활용해 신호를 어긴 시민들을 적발하고 있는데요. 범죄자 검거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안면인식은 확고한 트렌드. 중국 정부는 이도 모자라 올해 안에 약 4억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중국 전역에서 총 6억 대가 넘는 CCTV를 운영할 계획이라는데요. 급기 안면인식 기술 발달은 건설 현장에까지 적용됐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 AI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설치해 노동자가 일하는지 아니면 일하는 척만 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장 노동자가 일하는 척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담배를 피우면 AI는 이를 통제 요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공안 당국이 구축한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 텐왕은 중국의 14억 전체 인구를 1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발전시켜놨다는데요. 중국 시민들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것도 같네요.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서울은 구름만 끼면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북쪽으로 비구름이 지나면서 오전 동안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다는 예보입니다. 제주도의 장맛비는 고비를 넘기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그래도 낮까지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보여서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설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더위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요. 서울이 한낮에 28도 등 대부분 여전히 30도 선을 맴돌겠습니다. 지금 위성 모습 보시면 장마전선은 상하이 부근에서부터 제주도 부근, 또 일본 열도까지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인데요. 북쪽의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면서 한반도 전역은 오후부터는 개겠고요. 밤까지 동쪽 곳곳에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6도, 원주와 대전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씩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가 30도, 대구 32도로 일부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고요. 비는 다음 주에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